사이언스 투데이의 요일별 특화 프로그램, 오늘은 특허 앤 이슈 코너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전상규 전문위원과 함께 흥미로운 발명과 또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텔레비전 성능이 향상되면서 입체 영상을 보여주는 3D TV가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안경이 없이 그 TV만으로 입체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무안경 3D TV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입체 안경으로 그 3D 영상을 볼 때 사실 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경 없이도 3D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궁금한데요. 그 전에 먼저 3차원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눈이 이렇게 입체를 인식하는 것은 양쪽 눈의 시차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 3D 디스플레이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들어가는 영상을 따로 이렇게 제공을 해서 그것을 따로 보면서 시차를 가지도록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안경 없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 네. 자, 안경을 사용하는 그런 3D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안경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요. 네. 편광 방향이 다른 두 개의 영상을 화면에 표시하고 편광 필터 안경으로 두 영상을 분리해서 양쪽 눈에 각각 보내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각각의 눈으로 볼 영상을 번갈아 표시하고 그 속도에 맞춰서 셔터 스크린 안경으로 양쪽 눈을 번갈아 가려서 양쪽 눈에 다른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무안경 3D 디스플레이는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안경 3D 디스플레이는 안경 대신 화면상에 특수한 구조물을 이제 설치하는 것인데요. 네. 안경이 보이지 않더라도 양쪽 눈으로 다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시차 방벽 방식이라는 건데요. 네. 이 방식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으로 볼 영상을 교대로 있는 화면에 일정 간격으로 벽을 설치하고 이 벽에 막혀서 왼쪽 눈은 왼쪽 영상, 오른쪽 눈은 오른쪽 영상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화면 앞에 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은 해상도가 좀 낮고 화면이 어둡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네. 입체감이 그다지 강하게 않기 때문에 그 화면의 정면에서만 이렇게 입체 효과가 있고 정면 아니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그러면 있습니다. 화면 옆에서 좀 봤다가는 3D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네. 또 그런 단점이 있군요. 이런 단점들을 극복한 다른 방식의 그런 영상 기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형태의 무안경 3D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다른 형태로는 이제 렌티큘러 방식이라고 해서 화면 앞에 어두운 벽 대신에 렌즈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화면에는 렌즈 하나에 맞춰서 오른쪽과 왼쪽 영상이 겹쳐서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렌즈를 통해 오른쪽과 왼쪽으로 굴절되어 양쪽 눈으로 각각 다른 영상을 보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어두운 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설명드렸던 시차 방벽 방식에 비해서 화면이 밝고 정면이 아니더라도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3D 무안경 디스플레이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최근에 무안경 3D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무안경 3D TV도 개발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3D 디스플레이의 최대 단점이라고 하면 우리 눈의 초점 거리하고 그 입체 영상에 맺히는 수렴 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지럽다거나 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곤충의 겹눈 구조의 렌즈를 사용하던 직접 영상 방식이나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입체적으로 배치해서 3차원 영상을 표현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특허 출원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은 어느 정도 수준이나 됩니까? 최근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 출원이 2000년대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네. 출원인 국적별로 보면 일본의 전체 출원 건수 중에 한 44% 정도인 1024건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 뒤를 이어서 33% 정도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특허가 출원이 될지도 기대가 되네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 어떤 특허 뉴스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51차 세계 지식재산기구 총회 기간 중 특허청은 미국과 중국, 일본과 유럽 이렇게 IP5 특허 심사 하이웨이 시행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지자체의 가로등 디자인 출원은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최근 3년간 34건이 출원될 정도로 연차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해외 진출 기업이 유럽 상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자사 브랜드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럽 상표 디자인청과 상표 데이터 교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주의 특허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는 어떤 건가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1차 세계 지식재산 기구 총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특허 분야 선진 5개국의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서 특허 심사 하이웨이를 시행하겠다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특허청의 위상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 특허 심사 하이웨이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말 그대로 고속으로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출원인이 자기 발명을 2개국 이상 출원해서 어느 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 그 심사 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진행될 국가에 제출하게 되면 그 국가의 특허청은 그 서류들을 참고해서 다른 출원보다 빨리 심사를 해주는 제도가 특허 심사 하이웨이 제도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 지재권 분야에서도 앞으로 실감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허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